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타너 스님이 남긴 미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충격적으로 알려진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너 스님의 미래관을 소개하는 여러 자료에는 일본 영토의 약 3분의 2가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라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지진이 발생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일본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9일입니다. 하지만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2026년 8월 19일에 일본이 침몰한다고 예언한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타너 스님의 오래된 미래관을 다시 살펴보는 날짜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는 일본 침몰 역시 현대 지질학이나 지진학이 확인한 과학적 예측이 아닙니다. 타너 스님이 기밀부의 정역과 주역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계의 변화를 해석하면서 제시했던 역학적인 미래관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너 스님은 왜 일본을 이야기했을까요? 등장했을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타너 스님이 세상을 바라본 방식부터 알아야 합니다. 타너 스님은 단순한 예언가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는 불교의 경전과 선을 공부한 학승이었고 동시에 유교와 노장사상 그리고 주역과 정역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가 지진계를 놓고 단층을 분석해 결론을 내리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방위와 궤와 음양과 오행, 그리고 지구 전체의 변화라는 거대한 틀을 통해 미래를 해석했습니다. 먼저 타너 스님이 일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일본을 솜방과 연결했습니다.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바다에 잠길 수 있다는 아주 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분의 2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일본 전체 영토의 절반보다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 나라의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타너 스님의 여러 미래 예지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로 반복해서 소개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발생할 때면 사람들은 타너 스님이 말했던 일본 침몰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타너 스님의 일본 3분의 2 침몰 전망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는 사실과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일본의 변화는 지구 전체에 나타나는 거대한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타너 스님은 현재의 지구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도 자신의 역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지구가 거대한 변화의 과정을 지나 새로운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한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미래관에서는 세계의 변화가 단순한 멸망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서양의 종말론에서 말하는 멸망이나 심판과 달리 역학적으로는 성숙과 결실의 과정이라기 성격으로 평가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일본 침몰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이라는 한 나라가 벌을 받아 사라진다는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전체가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본과 한반도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타너 스님은 일본 역사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이 이야기가 강하게 받아들여졌던
시대적 배경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타너 스님은 1913년에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가운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세대에게 일본은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가 여행을 가고 문화 교류를 하는 이웃나라라는 이미지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각에도 당연히 이런 시대적 경험이 배경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본 미래관에는 종교적 인과의 개념과 역사에 대한 강한 평가가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일본 사람에게 재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타노 스님의 일본 침몰설을 들으며 일본 사람의 불행을 바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그의 사상을 오늘날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듣고 계신 어르신 가운데에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서 일본식 이름을 써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할아버지나 친척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광복을 맞았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지만 미움에만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끝없는 증오만 남겨줄 필요도 없습니다. 타노 스님의 이야기를 오늘 다시 살펴보는 이유 역시 공포와 증오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세계관으로 동아시아의 미래를 바라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노 스님이 이야기한 세계 변화에서는 일본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바로 옆에 있는 한국만 아무 피해 없이 그대로 남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노 스님의 미래관을 소개한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남 해안 일부가 피해를 입는 대신 서쪽에서는 훨씬 넓은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내용이 함께 전해집니다. 즉, 그의 그림에서는 동아시아의 지형 전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현재 과학계가 확인한 한반도 미래지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대 지질학에서 수십 년 안에 서해가 이런 방식으로 거대한 육지가 된다고 공식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타노 스님의 정역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예언과 과학이 섞이게 됩니다. 타노 스님은 왜 이런 거대한 지각 변동을 상상했을까요? 그의 사고에서 지구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문명과 지구에도 큰 주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변화에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라의 큰 변화는 대부분 편안하게만 오지 않았습니다. 성생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갈등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큰 변화에는 항상 진통이 있습니다. 타노 스님은 지구와 인류의 변화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성숙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재난과 사람의 죽음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일까요? 집을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생계를 잃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타노 스님의 대변 화론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하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큰 지진과 쓰나미를 경험해온 나라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건축과 방제, 그리고 재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예언과 현실적인 준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언제 어디에서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근거 없이 공포를 퍼뜨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기억하고 안전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타노 스님의 일본 침몰 이야기가 오늘까지 계속 관심을 받는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와 지진 피해가 크게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한 문장을 현재의 사건과 연결하는 일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큰 지진 하나가 일어났다고 바로 일본 3분의 2 침몰의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미래를 사실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노 스님 자신이 예지를 이야기한 방식과 후대 사람들이 그 말을 해석하는 방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 이름이 붙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후대의 해석까지 원래 예언자의 말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태도는 어디까지가 기록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타노 스님의 일본 미래관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반복해서 전해지는 핵심은 일본 열도의 상당한 부분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 이상으로 정확한 날짜를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2026년도 아닙니다. 2030년도 아닙니다. 몇 월 며칠이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 날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타노 스님의 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언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타노 스님이 일본의 3분의 1하는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는 왜 상대적으로 밝게 바라봤을까요? 해석했습니다. 어두운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한국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분단을 넘어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며 한국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또 한국이 정신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산업화된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국의 미래가 밝아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강한 민족적 희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타노 스님의 예지에 관한 학술 연구 역시 그의 미래관에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존재한다고 분석합니다.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어떤 역사적 경험을 했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현실에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타노 스님의 세대는 일제강점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들어도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전쟁과 가난의 흔적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손주 세대가 일본 여행을 가고 일본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대까지 보았습니다. 불과 몇 세대 사이에 한일 관계의 풍경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역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래의 평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가지고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과거를 모두 잊어버리면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분노에만 머물면 다음 세대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타노 스님의 일본 침몰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들을 때도 이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감정을 이해하되 재앙을 바라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강대국도 흥하고 쇠합니다. 제국도 사라집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힘을 잃기도 합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강한 나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일본 역시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쇠퇴를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타노 스님의 인과에 관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에도 적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힘이 생겼다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성장했다고 가난한 나라를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역시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잘못에서 배워야 합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과라는 말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과는 단순히 나쁜 일을 하면 하늘에서 벌을 내린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동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행동도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이 죽습니다. 다른 민족을 억압하면 오랫동안 상처가 남습니다.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면 다음 세대에도 갈등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면 새로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일본의 3분의 2가 정말 바다에 잠긴다면 한국은 좋아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의 한국과 일본은 너무 가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오갑니다. 수많은 한국인이 일본에 살고 일본인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타노 스님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의 사상을 공부하면서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타노 스님이 말한 대변화의 핵심을 재앙 그 자체보다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동아시아의 질서가 크게 바뀐다면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일본의 힘이 약해지든 강해지든 이 질문입니다. 국제 질서는 계속 변합니다. 한때는 영국이 세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일본 역시 전후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안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변 국가들과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내부의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타노 스님이 미래 한국에서 좋은 인재와 평화로운 나라를 강조했던 부분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가 흔들릴 때 내부까지 갈라진 국가는 더 위험합니다. 반대로 국민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적 문제 앞에서 왜 정확히 3분의 2였을까요?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서는 이 수치가 타노 스님의 일본 미래론을 소개하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현대 지질학적인 계산 결과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타노 스님이 현대적인 해수면 상승 모형을 계산해서 일본 국토의 몇 %가 잠긴다고 산출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가지고 어느 지역까지 잠긴다거나 도쿄가 언제 사라진다거나 그것이 오히려 기록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타노 스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변화와 동시에 한반도 서쪽에서 새로운 땅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의 미래 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사라지는 땅과 한반도 서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땅이 서로 대비됩니다. 동쪽에서는 감소하고 서쪽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서해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면 한반도의 지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거리와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타노 스님은 왜 한국이 세계의 대변화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질문들은 일본 침몰 이야기와 분리해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본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많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은 주말이면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여행을 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볼 것이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서 유행하고 일본 문화도 한국 사람들이 즐기게 될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완전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타노 스님처럼 거대한 미래를 이야기한 사람의 사상도
기록과 해석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예지에 관한 학술 연구도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이 모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것은 타너 스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정역과 불교와 유교, 그리고 당시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고민했던 학승으로 바라보면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일본 침몰론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도 변합니다. 틀릴지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갈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누구보다 변화라는 말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대한민국 자체가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산업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가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지금의 한국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아실 것입니다. 지금 모습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때도 지나가고 힘든 때도 지나갑니다. 국가의 운명도 계속 변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만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의 영토가 줄어들어야 한국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어려워져야 한국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갈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타노 스님의 일본 침몰 예지는 분명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본 영토의 약 3분의 2가 바다에 잠긴다는 전망은 오늘 들어도 쉽게 잊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만 잘라내서 일본이 망한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로 끝내면 타노 스님이 그렸던 더 큰 세계관을 놓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지구의 대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곳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일본 침몰은 타노 스님의 미래관 전체에서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더 큰 질문은 한 시대가 끝난 뒤 어떤 세계가 시작되는가였습니다. 2026년 8월 19일, 오늘 우리는 타노 스님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가장 충격적인 미래 예지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영토의 상당 부분이 습니다. 이것은 현대 지질학이 확인한 예측이 아닙니다. 타노 스님이 2026년에 일본이 침몰한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특정한 날짜를 새롭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타노 스님은 정역을 통해 지구와 문명의 변화를 해석했고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일본의 영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가의 번영도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타노 스님의 일본 침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큰 지진 소식을 들을 때 타노 스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다만 일본 사람을 향한 증오나 재앙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결국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에서 아직 풀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의 땅이 크게 줄어든다는 전망과 동시에 타노 스님은 한반도의 서쪽에서 전혀 다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서해에서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타너 스님이 대변화 속에서도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가정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잊지는 않되 그 아픔이 다음 세대의 새로운 증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